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과학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볼 준비 되셨나요? 잠시만요. 그 전에 제가 요걸 먼저 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머, 뭐예요? 깜짝 선물. 아니, 우리 손지호 아나운서한테 딱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예쁜데요? 그죠? 아, 너무 잘 어울리신다. 이게 말이죠. 한정판, 영어로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는 가방인데 우와. 아마 또 소재를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소재가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뭐 인조가죽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궁금하시죠? 네. 자, 바로 이 가방의 소재는 곰팡입니다. 곰팡이가 지구상에 나온 거는 10억 년쯤 되거든요. 그때부터 곰팡이는 매우 바빴습니다. 이 균사는 손도 없고 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있는 거는 효소라는 거예요. 곰팡이는 동물이나 식물처럼 이렇게 크게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니지만은 아주 중요한 생명체입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강연 형식으로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곰팡이에 얽힌 오해와 진실을 풀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오늘의 강연자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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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은행 KACC에서 30년째 곰팡이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홍성범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곰팡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제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이 사진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당연히 우와. 오늘 뭐 주제가 곰팡이니까 곰팡이 사진일 것 같긴 한데 네. 이 벼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첫 번째 사진은 세 번째 사진은 혹시 제 모공을 확대하셨나요? 네, 언제 확대하셨지? 아니 그런데 평소 저희가 생각하던 그 곰팡이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데요? 그러니까요. 예쁘다는 느낌까지 드는데. 맞아요. 아, 그래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현미경 사진이어서 실제 보시는 모습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곰팡이는 바로 감귤 녹색 곰팡이입니다. 겨울철에 감귤 많이 드시죠? 네. 네. 감귤을 박스채로 사서 드시다 보면은 마지막에 거의 꼬기 곰팡이가 핍니다. 사실 저희 집 베란다에 지금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예, 겨울에 흔히 볼 수 있는 곰팡이고요. 음. 두 번째 곰팡이는 인류를 구원했다고 할 수 있는 곰팡이인데요. 바로 페니실린을 만드는 플레밍의 푸른 곰팡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곰팡이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애정의 곰팡이인데요. 바로 무좀 곰팡이입니다. 무좀 곰팡이 모공이 아니고 무좀을 확대한 거였군요. 아니 근데 저 실 형태의 이 무좀 곰팡이가 제 발 여기저기를 올가매고 있구나라고 저희 작가님께서 이렇게 대본에 적어주셨는데 저는 아니에요? 무좀이 없습니다만은 예, 오늘부터 일단 있는 걸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저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박사님 맞습니다. 발에도 있고요. 예, 아,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곰팡이가 애착이 상당히 강해요. 특히 무좀 곰팡이가 애착이 상당히 강한데 저는 이 무좀 곰팡이와 군대 시절에 사귀기 시작했어요. 오래 그래서 계셨네요. 지금 이별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이별을 못하고 있는 애안의 곰팡이가 그런 분들 되겠습니다. 많죠.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어, 곰팡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아, 이게 곰팡이를 살면서 굉장히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생기는지는 곰곰이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제 곰팡이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죠. 저기 너 왜 생기는 거니? 없다면서요. 아, 있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오늘만. 네네네. 네. 왜 생기는 거죠, 진짜? 예, 아주 단순합니다. 곰팡이도 생물체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피는 건데요. 곰팡이는 원조 엔잡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곰팡이가 지구상에 나온 것은 10억 년쯤 되거든요. 그때부터 곰팡이는 매우 바빴습니다. 곰팡이의 첫 번째 직업은 환경미화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구상의 식물 쓰레기 그리고 동물들이 놓아놓은 분변들을 분해해서 치우는 역할을 곰팡이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농업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곰팡이가 죽은 식물을 치우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식물과는 서로 협력을 합니다. 세 번째는 곰팡이가 원조 네트워크 관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균사라는 케이블을 깔아놓고 이 케이블을 통해서 식물에게 먹이를 주기도 하고 세균이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곰팡이 직업이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드는 재료가 메주인데요.
이 메주를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곰팡입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된장뿐만이 아니라 술을 만들기도 하고요. 다음에 이제 빵을 부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리사일 뿐더러 약사의 역할도 해요. 페니실린을 만드는 푸른 곰팡인데 이 페니실린은 세균병으로부터 사람을 구한 아주 많이 판매되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래서 약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이 곰팡이는 모델까지 하고 있어요. 모델? 예, 예. 곰팡이를 자세히 보시면은 상당히 예뻐요. 꽃 무궁화 아니에요? 같은데 꽃, 네. 꽃잎. 그렇죠. 이건 그냥 곰팡이를 특별하게 뭐 장치를 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키운 곰팡이인데 이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요즘은 소재로 상당히 탐내고 있고 상당히 인기 있는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원조 엔잡러라는 말이 딱이고 네. 그동안 집에서 이제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막 없애려고만 했는데 그렇죠. 좀 미안해지려고 그래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곰팡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지구상의 생명체로 하면은 동물하고 식물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곰팡이는 식물일까요? 동물일까요? 아, 이게 동물은 아닐 것 같고 식물이지 않을까요? 식물. 식물?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면 저는 동물에 걸겠습니다. 뭐 곰팡이가 움직이는 걸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어느새 보면 곰팡이가 점점 커지는 걸 보면 움직이고 하지 않을까요? 동물. 식물. 예.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요. 네. 사실은 고전적으로 곰팡이는 식물로 다루었어요. 식물로 다루었는데 네. 현재 이제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보니까 오히려 식물보다는 동물에 가깝다는 게 과학자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곰팡이는 식물이 아니고 동물도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5개 그룹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하부에 있는 세포의 원색을 가지는 생물을 우리가 원핵 생물이라고 그래요. 원핵 생물을 대표하는 그룹이 세균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위에 있는 4개 그룹이 진짜 핵을 가지는 진핵 생물인데요. 진핵 생물에는 동물, 식물, 곰팡이가 고등 그룹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그룹을 우리가 원생 생물이라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이제 곰팡이는 200만 종이 되는데 그 중에서 동물이 150만 종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식물이 30만 종, 그다음에 곰팡이가 15만 종입니다. 그래서 곰팡이는 지구상에서 3번째로 큰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박사님. 동물, 식물과 다른 곰팡이만의 특성이 있겠네요. 식물의 가장 큰 특징은 포도당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데 태양 에너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은 이 포도당에 있는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잎에서 생성된 이 포도당은 뿌리로 이동을 해서는 녹말 또는 전분으로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잎이나 줄기에서는 셀룰로스라는 형태로 전하게 돼요. 얘가 식물에서 식물을 지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당을 갖다가 식물이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네. 동물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포도당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스로요? 예. 못 만들죠. 못 만들죠. 그렇죠. 먹어야 못, 돼요. 못 만들겠죠. 못 만들면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뺏어오든지 어떻게든 얻어와야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물이 뭡니까? 동물은 움직일 동자, 움직이는 생물이 동물이잖아요. 동물이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식물인 풀을 뜯어먹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의 전형적인 모습이 사슴이 이제 풀을 뜯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흡수할 수 있는 포도당이 아니라 셀룰로스 형태로 포도당이 이제 사슬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슴이 포도당이 필요한데 셀룰로스를 먹으니까 이 셀룰로스를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분해를 하기 위해서 위에 셀룰로스를 포도당으로 소화할 수 있는 곰팡이 미생물을 뱃속에 키우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만약에 사람이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거나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몸속에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희 뭐 고기 먹을 때 싸 먹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너무 좋죠. 샐러드 안 먹어도 되고. 네. 예,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사람에게는 이제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육식동물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셀룰로스가 포도당으로 소화시켜 놓은 게 이제 초식동물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물을 먹을 때는 잎이나 나무는 못 먹는 대신에 우리가 먹는 부분은 열매 부분이나 아까 이야기하는 감자, 고구마 뿌리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셀룰로스 형태가 아니고 이제
전분 형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식물이 이 차려놓은 밥상을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쉽게 이제 먹는 느낌인 건데 그럼 이 곰팡이라는 친구는 식물에 어떻게 보면 약간 숟가락을 얹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곰팡이도 사실은 동물처럼 포도당을 직접 생성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식물로부터 이제 포도당을 구해 오거든요. 네. 그런데 곰팡이는 동물처럼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포도당을 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모든 생명체들의 행동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요. 네. 두 번째는 자식을 만드는 게 모든 그렇지. 생명체들의 특징입니다. 어쨌든 곰팡이는 이제 어떻게 이제 먹고 사는지를 갖다가 사람의 이제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오늘 점심으로 이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을 때 제가 손을 이용해서 밥을 갖다가 이제 입으로 가지고 가고 이빨로 이제 저장 활동을 통해서 쌀알을 밥알을 잘게 부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침에 있는 소화 효소, 다음에 이제 제 위에 있는 소화 효소로 전분 덩어리를 포도당으로 완전히 이제 분해를 한 다음에 소장 12지장에서 이게 이제 제 혈액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혈관은 고속도로입니다. 몸속에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 포도당이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움직이다가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입 주변에 이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입 주변에서 이 포도당이 타면서 아까 식물이 저장해 놓은 태양 에너지를 제가 이제 다시 태양 에너지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태양 에너지가 모든 생명체의 활동의 이제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곰팡이가 어떻게 식물로부터 포도당을 만드는가 하면은 그림에 보시는 게 이제 이게 길게 된 형태가 이제 곰팡이의 균사입니다. 곰팡이의 균사인데 이게 바늘에 깨인 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바늘에 깨인 실이라서 앞부분이 뾰족하기 때문에 곰팡이는 어디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보는 그림을 나무라고 생각합시다. 나무라고 생각하면은 어쨌든 이 나무에 균사가 뚫고 들어갔어요. 이 균사는 손도 없고 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있는 거는 효소라는 무기입니다. 이 효소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침에 있고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소화 효소거든요. 그래서 곰팡이가 나무를 뚫고 들어간 다음에 효소를 분비를 하면은 셀룰로스가 포도당이 되고 그러면 또 균사가 그걸 또 먹고 그러면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은 그 딱딱하던 참나무도 분해가 되어서 결국은 곰팡이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모든 게 다 균사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균사가 일단 뚫고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시작인 겁니다. 균사가 이제 곰팡이의 가장 중요한 무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균사라는 말부터 균이라는 말이 곰팡이고 사가 이제 실이에요. 실사자. 네, 그래서 이제 곰팡이의 실이라는 의미고 말씀드린 것처럼 곰팡이의 스타트, 곰팡이의 시작은 항상 균사로 시작이 된다. 그렇게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곰팡이를 우리가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곰팡이를 먹는다. 아니 무슨 농담을 너무 좀 과하게 하신 것 같은데 곰팡이를 왜 먹습니까? 저희가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요. 화면을 보시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버섯이죠, 버섯. 저희도 아까 저기 녹화 전에 식당에서 버섯 반찬. 버섯 반찬 지금 먹고 네. 왔는데 왜 갑자기 버섯을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은 버섯도 곰팡이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버섯은 곰팡이의 한 모습입니다. 그럼 제가 뭘 먹은 거예요 대체? 곰팡이를 곰팡이. 먹은 거예요? 양치 오늘 제대로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이거. 지금 여기 그 곰팡이가 지금 여기서 번식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건 아니고. 예. 대부분 사람들이 버섯이 곰팡이라고 하면 상당히 당황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사실은 버섯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곰팡이의 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곰팡이는 아까 말씀드린 균사로 이제 살아갑니다. 균사로 살아가고 포자로 자식을 만드는데 우리 이제 이 공기 중에 있는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저 안에다가 먹이가 있다 싶으면은 얘가 이제 균사를 냅니다. 균사를 내서 균사에서 이제 효소가 나오고 분해해서 균사가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되면은 다시 이제 포자를 공기 중으로 방출하면은 곰팡이 한 사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공기 중에 사는 곰팡이 이야기고요. 근데 곰팡이 중에는 나무 속에 살거나 흙 속에 사는 곰팡이들이 있어요. 이제 포자를 만들어서 자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식을 만드는데 나무 속에다가 자식을 만들어 놓은들 자식을 퍼뜨릴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곰팡이가 고심을 하는 거죠. 어떻게 자식을
바깥 세상에 나가서 출세를 시키느냐. 예. 그렇게 해서 고민하면서 바깥으로 내놓은 모습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버섯입니다. 아, 맞아요. 버섯이 나무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맞아요. 예, 나무에서 자라고 흙에서 올라오는 게 네, 다 네. 자식을 갖다가 이제 출세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버섯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자식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피운 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단순한 생명체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약간 활약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곰팡이 하면 뭐 계절, 공간 가리지 않고 아무 데서나 좀 잘 자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곰팡이가 선호하는 환경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곰팡이는 일단은 먹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이 이제 온도입니다. 온도인데 곰팡이는 딱 사람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좋아합니다. 곰팡이 생육 저고는 한 20도에서 30도쯤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생활을 하는 데는 또 곰팡이도 마찬가지로 생활하기 좋은 온도다. 이렇게 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습도 부분입니다. 습도 부분인데 곰팡이는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도 낮은 습도도 잘 자라요. 결국 먹이, 다음에 온도, 습도인데 네. 먹이하고 온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곰팡이를 컨트롤하고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습도를 조절해야 되고 물기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골치가 아픈 게 화장실에 네. 화장실에 그 실리콘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피더라고요. 그게 뭔가 먹을 양분이 없을 것 같은데 습도 때문인 건가요? 습기? 그렇죠. 이제 화장실 조건이 사실은 곰팡이가 아주 잘 자랄 조건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먹이, 온도, 습도인데 화장실의 특징이 일단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니까 온도 적절하죠. 화장실 그러면 물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곰팡이 입장에서 화장실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일단 타일이 보이죠. 그죠? 네. 타일이 보이고 거울이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면대가 있잖아요. 세면대가 있는데 아무리 곰팡이라도 거울, 타일, 세면대 여기까지는 어렵죠. 공격을 못 해요. 그런데 타일하고 타일 사이를 연결시킨 부분, 그다음에 벽하고 세면대를 연결시킨 부분에 실리콘이 이제 쏘여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실리콘이 바로 이 석유화학 제품이고 이 조상이 이제 식물인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곰팡이 입장에 이제 내 저기다. 먹이가 생겼다. 그렇게 해서 공기를 떠돌던 곰팡이 포자가 실리콘에 내려앉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에 내려앉자마자 균사를 이제 내기 시작합니다. 균사를 통해서 안으로 뚫고 들어가요. 뿌리를 내는. 그래서 이 실리콘을 청소할 때 바깥에만 청소해서는 완전하게 이제 곰팡이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면 네. 반대의 기후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한의 어떤 추운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런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아예 살 수가 없겠네요. 뭐 이를테면 북극이나 남극처럼 이런 거. 기한 씨가 제가 볼 때는 곰팡이를 가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곰팡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식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잖아요. 네. 냉장고에 보관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짧은 시간에는 괜찮은데 결국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면은 거기에서도 곰팡이가 아, 생겨요. 맞다. 그러네. 여러분들 맞아. 쉽게 볼 수 있는 게 마늘, 생강 얘들이 이제 냉장고에 보관했는데 네. 마늘하고 생강 오랫동안 보관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푸른 곰팡이가 핍니다. 맞아요. 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곰팡이는 냉장고에서 자랄 만큼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잘 자라요. 아까 이제 감귤도 맞죠. 감귤 베란다 바깥에 내놨는데도 감귤에 곰팡이가 자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극지에서도 잘 자라요. 진짜. 극지에서도 잘 자라는데 남극이나 북극에도 이제 생명체가 있어요. 북극에 가면은 북극 곰이 있고 네. 남극에 가면 펭귄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어떤 육식동물이 살아간다는 거는 누군가는 육식동물의 재료가 되는 포도당을 누군가는 만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남극이나 북극에서 포도당을 식물이 만들어야 되는데 식물이 만들려면 강합성을 해야 되고 강합성은 입에서 하는데 입에는 물기가 있거든요. 물기가 많으면 얼어서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누가 포도당을 만드나 하면은 김이라든가 파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조류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남세균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들이 식물처럼 강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세포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곰팡이가 자라면서 곰팡이가 실이잖아요. 실이 이제 가로 세로를 얽혀서 집을 지어요. 집을 지으면은 여기에 조류하고 남세균이 들어와서 삽니다. 들어와서 살면서 포도당을 이제 얘가 강합성을 하니까 포도당을 만들죠. 그러면 이제 곰팡이가 내가 너를 우리 집에서 이제 집을 빌려줬으니까 월세를 내라.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조류나 남세균이 내는 월세가 이제 포도당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조류하고 곰팡이가 이렇게 같이 사는 모양을 그런 생명체를 우리가 지의류라 그래요. 지의류. 지의류인데 지가 뭔가 하면 땅지자고 의가 이제 오디자예요. 원래 이제 극지방은 추워서 아무 생명체도 자라지 못하는 그냥 맨 땅인데 이 땅에 옷을 입히듯이 자란다고 해서 이제 지의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의류는 극지방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고 바위 위, 사막 이런 데서 자라요. 그래서 이 지의류가 전체 지구의 강합성량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죠. 어쨌든 기한 씨가 이제 곰팡이를 어쨌든 피하기 위해서 지구 어디 먼 곳까지 가고 싶은 모양인데 결코 곰팡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곰팡이랑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맞아요. 아니 제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연애를 꽤 오랫동안 못 하고 있는데 이 어디 가서 뭐 솔로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곰팡이를 뭐 여자친구라고 소개를 해야 될 텐데 이거 뭐 기분 좋아야 되나요? 이거 참 예. 예, 친구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동반자로. 예. 네, 반려자. 네. 예. 오늘 박사님 말씀을 듣자 하니 이제 곰팡이가 존경스러워지려고 합니다. 예, 그 정도인데 우리 인류가 지구에 등장한 게 한 30만 년 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곰팡이가 무려 10억 년 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걸 보면 정말 대단한 생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작지만 강렬한 생명체죠. 그런데 이 곰팡이 때문에 인류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그럼 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곰팡이 병에 대해서 아시나요? 곰팡이병이요? 이게 뭐 무좀 이런 거 말고 또 곰팡이가 병에 걸려요? 곰팡이가 식물하고 어울려서 사는 형태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곰팡이 중에서 좀 소심한 곰팡이는 식물이 죽은 다음에 식물을 분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용기 있는 곰팡이는 식물아, 나는 내게 물과 비료 성분을 줄 테니까 내가 만든 포도당을 내게 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협력 관계를 만드는 곰팡이가 있어요. 근데 곰팡이 중에서 용기가 너무 좋아서 식물과 살아가는데 식물한테 먹이를 주지는 않고 식물로부터 먹이를 빼앗아만 오는 이런 어떤 곰팡이가 나쁜 곰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곰팡이를 식물 병원성 곰팡이라고 그럽니다. 전체 곰팡이 중에서 약 1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식물은 사람의 식량을 생산을 합니다. 그렇죠. 식량을 생산하는데 이 식량을 생산하는 식물에 곰팡이가 병을 내면은 그 결과는 사람한테 돌아오게 되겠죠. 대표적인 게 감자에 역병을 일으키는 곰팡이하고 벼에 도열병을 일으키는 곰팡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감자 역병 곰팡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약 200년 전쯤입니다. 영국 옆에 이제 아일랜드라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감자를 주식으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외국에서 감자 역병 곰팡이가 아일랜드에 상륙을 해서 이 감자를 재배도 못할 만큼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당시에 아일랜드 인구가 850만이었어요. 850만이었는데 1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그때 아일랜드인들은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항무주의 미국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수백만 명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네. 이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미국 서부 계측에 이제 선두에 서는 거죠. 이 곰팡이가 예. 뭔가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일단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도 대단한데 예. 뭐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사까지 지금 그렇죠, 싹 그렇죠. 바꿔버렸네요. 예,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케네디 대통령을 한 케네디 가문도 이제 이때 건너갔습니다. 감자 역병이 없었으면은 케네디가 대통령도 못했겠죠. 그래서 이 곰팡이 하나가 세계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 없애고 이제 그 곰팡이 효과라고 좀 바꿔야겠는데요, 이 정도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네. 곰팡이라는 게 식물의 병을 내므로 해서 그게 사람한테 오고 그게 또 역사에 또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쌀을 생산한 벼의 품종 육성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통일벼라는 벼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 통일벼가 기존의 벼보다 한 30% 정도 수확량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쌀이 생산이 많이 되니까 정부는 더더욱 이 통일벼를 더 많이 심게 됩니다. 더 많이 심게 되는데 1978년에 이 도열병이 통일벼에 또 대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큰 흉년이 왔고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 들으니까 곰팡이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숨도 지금 그러니까. 확 못 쉬겠어요. 공기 여기 막- 중에 곰팡이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기한 씨, 곰팡이가 사라진 세상을 한번 경험해 보실까요? 너무 좋죠.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코너 속의 코너. 인간극장 말고 곰팡이 극장. 와. 지금부터 지구상의 곰팡이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곰팡이 필 걱정 없는 세상을 맞이하였습니다. 너도 나도 곰팡이 제거제부터 버리기 시작하네요. 이야, 이거 뭐 곰팡이가 사라지니까 너무 좋구만. 아, 이 큼큼한 냄새도 안 나지고 이 결로 때문에 집에 뭐 곰팡이 필까?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타일 이런 데 곰팡이가 없다니까요. 아,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무좀 여기서도 이제 해방이다. 후후! 예.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그 버섯 농사 요즘 뭐 잘 되시죠? 에? 뭐라고요? 버섯이 아예 안 자란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주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뭐야, 이게 막걸리 마시고 왜 이러는 거야? 이거 그냥 물이잖아. 네. 곰팡이가 사라져서 효모로 발효되는 막걸리, 소주, 맥주 등의 술의 생산이 중단됩니다. 우리의 식탁 모두 맛을 잃게 되죠. 아, 요즘 정말 사는 게 재미가 없네. 에? 이게 뭐야? 아, 무슨 길거리에 낙엽이 산처럼 쌓여 있네? 아, 무슨 구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야? 이런 변이 있나? 온 세상 초식동물 변들이 쌓이고 있어. 예, 분해자이자 환경미화원의 역할을 하던 곰팡이가 사라지니 길거리에는 낙엽과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초식동물의 분변을 분해하는 것이 곰팡이인데 곰팡이가 자라지 않으니 거리에는 초식동물의 분변들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은 세상은 새로운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폐허가 됩니다. 네. 아, 일단 연기 너무너무 좋았다는 아, 예, 말씀드리고 예, 예. 아니 뭔가 무서운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없으면 지구도 없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저 지금 순간적으로 곰팡이한테 이별 통보를 하려고 했다가 예, 그거 처리하겠습니다. 네. 곰팡이한테 좀 미안하네요. 예.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 꽁트에 아주 잘 담긴 것 같네요. 네. 인류를 구원했다고 할 수 있는 곰팡이인데요. 바로 페니실린을 만드는 플레밍의 푸른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는 원조 엔잡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은 그 딱딱하던 참나무도 분해가 되어서 결국은 곰팡이 밥이 되는 겁니다. 균사가 일단 뚫고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시작인 겁니다. 균사가 이제 곰팡이의 가장 중요한 무기거든요. 버섯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자식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피운 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곰팡이를 컨트롤하고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습도를 조절해야 되고 물기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님이 강연 초반에 곰팡이가 원조 엔잡러라고 하셨잖아요. 뭔가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곰팡이가 인류를 구하는 구원투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퀴즈 나갑니다. 인류를 구할 곰팡이의 기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류를 구하는 약사죠, 약사. 아. 페니실린. 아까 나왔던 거. 네. 제가 그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예. 인류를 구할 곰팡이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바위산에 나무가 있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건대로만 보면 저기는 뭐 습하지도 않고 온도가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산악지대니까요. 곰팡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요. 원래 소나무는 뿌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제 뭉퉁하고 짧아요. 그런데 이 소나무가 곰팡이를 만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길게 이렇게 뿌리를 형성을 합니다. 길게 엄청난데요? 뿌리를 엄청 길게 형성을 하죠. 네. 그리고 이 보이는 이 뿌리 또 끝에서 곰팡이 실이 또 쭉 연결이 돼가지고 바위 틈 속에는 양분이 많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럼 곰팡이가 바위 틈 사이를 끼고 가서 어딘가에서 양분하고 물을 구해다가 소나무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을 가면은 상당히 급한 바위 위에 이 소나무가 살 수 있는 거는 바로 곰팡이가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낙장송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낙낙장송이 가능한 건 다 이 곰팡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곰팡이가 거대한 소나무의 어떤 동아줄 역할을 오. 하고 있는 거네요. 동아줄 그 표현이 딱 맞네요. 그러니까 네. 반대로 곰팡이가 없었더라면
살아남지 못할 뭐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인류를 구원할 곰팡이의 기능으로 균건 곰팡이를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네. 균건 곰팡이가 바로 그 아까 이야기하는 용감한 곰팡이, 식물하고 협력하는 공생 곰팡이 중에 대표가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에 1992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생물 그리고 가장 나이 많은 생물이 발견됐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네.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그 기사의 주인공이 어떤 생명이었는가 하면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곰봉 옥나무 버섯인 겁니다. 버섯이 좀 엄청 네. 크다는 거죠, 저게. 오, 저거 뭐. 그래서 다들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게 네. 대부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버섯이 조그마한 곰팡이가 세계에서 가장 큰 생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 버섯이 75헥타르, 축구장 100개 크기고요. 만년동의 한 절반 정도 크기가 75헥타르쯤 됩니다. 만년동 전체의 예, 반. 예, 만년동 전체의 반에 이 곰팡이가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우와. 곰팡이가 있고 곰팡이하고 양분을 교환하는 나무가 있고 또 곰팡이가 있고 나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1km 되는 이 구간에 다 이제 이 곰팡이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 1km 양극에 있는 곰팡이를 조사를 했어요. 네. 유전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유전자가 똑같은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쪽에 있는 곰팡이의 자손이나 자손이 이제 이쪽에서 자란다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자손이 아니라 똑같은 곰팡이가 1km에서 떨어져 있다는 건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뿌리로 다 연결돼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의 생명체가. 그러니까 이 버섯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오던 이 곰팡이와는 너무 다른 이미지인 건데. 근데 이제 박사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인류를 구원한 그 균근 곰팡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곰팡이가 큰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뭐 인류를 구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나무에서 자라는 곰팡이들, 소나무하고 이제 협동하는 곰팡이들, 지금 이 뽕나무 버섯 같은 걸 우리가 이제 균건이라 그래요. 나무 뿌리에서 곰팡이가 만나서 여기서 물물 교환이 일어나는 요 시장이 서는 곳,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균건이라 그러고, 이 균건을 형성하는 곰팡이를 이제 균건 곰팡이라고 하는데, 균건 곰팡이하고 나무하고 이제 어떤 거래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균건 곰팡이는 토양으로부터 물하고 비료 성분을 구해서 나무한테 제공을 하고, 네. 나무는 말씀드린 포도당을 갖다가 이제 균건 곰팡이한테 제공을 합니다. 이 나무가 제공하는 포도당, 이게 이제 바로 탄소거든요. 이게 탄소인데, 나무가 균건 곰팡이에 제공하는 탄소의 양이 131억 톤입니다. 131억 톤이라는 양이 얼마나 많은 양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1년 동안에 지구상에서 화석연료를 태워서 생성되는 탄소량이 363억 톤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탄소의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기후위기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 장본인이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인데 그 이산화탄소를 이 곰팡이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곰팡이가 이 이산탄소를 안 잡고 있었다면은 훨씬 더 문제가 많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균건 곰팡이를 지구를 구원하는 곰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탄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이제 눈에 보이는 곰팡이가 만드는 친환경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환 씨한테 선물로 받은 이 곰팡이로 만든 가방을 보고 있는데 네. 이거 진짜 아무도 몰라요. 누가 곰팡이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클러치 가방을 지금 잡고, 이게 진짜 클러치, 우와, 잠깐만, 이게 진짜 곰팡이로, 굉장히 멋스럽잖아요. 냄새도 안 나는데? 오히려 좋은 냄새 나는데? 예, 농촌진흥청 버섯가에서 곰팡이로 만든 가죽 가방입니다, 그게. 네. 곰팡이로 만들었으면 좀 내구성이 약하지 않을까 싶은데, 막 이게 찢겨지거나 그러진 않나요? 곰팡이로 만든 가죽은 그 의료용 피혁 제품의 건장 강도의 1.5배에서 3배쯤 된답니다. 그래서 오. 찢어질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이 곰팡이로 만든 가죽은 동물 가죽으로 만든 것보다 화학적으로 상당히 이제 안전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가죽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 사용량이 동물로 만든 거에 비해서 약 80%는 저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또 하나를 들고 있는데 네. 약간 병 모양이 돼 있고요. 스티로폼 같이 생겼는데 이건 뭐예요? 예, 맞아요. 스티로폼이 사실은 석유화학 제품이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스티로폼 대용으로 이제 곰팡이로 만든 것이고요. 거기에 뭐 화장품을 넣을 수도 있고 지금 실제 세계적으로 컴퓨터를 배송할 때 컴퓨터를 싸고 있는 스티로폼 대신에 곰팡이로 만든 충진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다 곰팡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예. 너무 신기한데요. 그러게요. 다음으로 이 곰팡이가 식품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는데 잘 모르셨죠? 네, 그 뭐 알겠는데요. 그 저는 아무리 그래도 저는 못 먹겠습니다. 어차피 뭐 그래봤자 지금 버섯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버섯이면 제가 이야기했겠어요. 네. 곰팡이가 대체식품으로서도 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유명 햄버거의 프랜차이즈에는 고기 대신에 곰팡이로 만든 패티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우와, 곰팡이로 고기를 만들어요? 예, 고기는 맛이 있어서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축산업은 고가의 사료와 분뇨 처리 문제로 고비용 산업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 사람들은 살이 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곰팡이로 만든 대체육은 맛과 식감은 고기지만 지방이 없고 좋은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비만 걱정이 없기 때문에 특히 채식주의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비싼 사료 대신에 농업 부산물을 이용하여 곰팡이를 키우기 때문에 생산비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고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으로 곰팡이가 이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환경도 살리는데 인류까지 살린다. 네. 완전 그게 뛰어난 해결사다. 이름절로 우와. 예. 대단합니다, 진짜. 네. 예, 그럼요. 곰팡이가 인류를 살리는 또 다른 기능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약품을 만들어서 이제 인류를 살릴 수가 있죠. 우리 페니실린. 예. 그렇죠. 페니실린 이야기는 몇 번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근데 곰팡이가 만든 약품 중에는 페니실린 외에도 이제 스타틴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틴이라는 게 있는데 이 1970년대에 일본인 학자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 조상들, 중국 사람들이 지방이 많은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기름기 많은 음식을 좋아하니까 당연히 혈액 속에 이제 고지혈증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 홍국균을 중국에서 즐겨 먹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 스타틴이라는 약품하고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었던 거죠. 스타틴 이외에도 사이클로스프린이라는 약품이 있는데 이 약품은 우리가 장기 이식을 하게 되면은 외부의 장기가 사람한테 들어오면은 외부의 생물이 들어왔으니까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면역 반응에 의해서. 맞습니다. 장기 이식 수술이 가능했던 게 이 사이클로스프린의 개발로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예. 또 곰팡이는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잠깐만. 경제. 아니, 환경 얘기에 뭐 인류 목숨 구해준 것까지도 대단한데 여기 국가 경제까지 얘가 뭐 부응을 시켜요? 대단한데요, 진짜? 일본에 이제 한국균이라는 곰팡이가 있어요. 한국균. 예, 항이라는 의미는 이제 노란색을 의미하고 노란 누룩 곰팡이라는 의미인데 이 곰팡이가 일본의 삭개를 만들기도 하고요. 오. 일본의 또 미소, 소유, 쉽게 이야기하면 된장, 간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곰팡이가 만든 효소가 각종 산업의 감초처럼 사용이 되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이 곰팡이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놀라지 마십시오. 50조입니다. 진짜 우리가 곰팡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50조면요. 예. 지금 언뜻 생각해도 우리나라 연간 이제 총 예산의 한 10분의 1 가까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와, 대단하네요. 엄청난 장난 아닌데요, 규모네요. 예,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곰팡이를 나라의 곰팡이로 취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꽃은 무궁화잖아, 그죠? 예. 마찬가지로 일본의 나라의 곰팡이, 국균이 이제 이게 한국균이 되는 것입니다. 예, 나라국 곰팡이균. 와, 곰팡이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나누다 보니까 네. 이제 궁금증이 솔솔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환 씨 준비됐어요? 아, 준비됐죠. 과학으로 보는 세상 수의 대표 호기심 박사, 아주 기환이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음식 얘기가 아까 계속 나와서 말인데 이게 관리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특히 이제 곰팡이 생긴 부분, 그 부분만 어떻게 칼로 착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드시거든요.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잘못된 거죠? 저도 그러거든요. 네. 어머님께서 어떤 곰팡이를 이제 떼냈는지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이제 상당히 재밌는 거는 버섯 중에서 약 10%에서 20%는 우리가 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그 의미는 곰팡이 중에도 10%나 20%는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저에 관련된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친구들하고 지리산에 등반을 간 적이 있어요. 저녁에 이제 맥주 한잔 하려고 이 진미채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이제 곰팡이가 핀 거예요. 맞아요. 가끔 저렇게 생겨요. 그 술안주로 이걸 먹어야 되는데 산속이라서 다른 술안주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유심히 보니까 이 곰팡이는 먹어도 되는 곰팡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툴툴 털고 먹었어요. 지금 먹기에는 약간 비주얼이 좀 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곰팡이는 사실은 그 일본의 이제 가츠오부시라고 아시죠? 가츠오부시 우동 만드는 네, 곰팡이 네. 바로 그 곰팡이입니다. 어? 아, 그래서 이제 먹어도 별 문제가 없는 곰팡이인데 다만 이거는 이제 제가 곰팡이 전문가고 저는 아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절대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먹지 않기를 권장을 하고 있고 네. 기한 시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음식물에 곰팡이가 폈다는 거는 먹는 곰팡이 안 먹는 곰팡이를 떠나서 위생적으로 사실 좋지 않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께 엄마 전달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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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죠? 예, 당장 버리세요. 예. 곰팡이 전문가에게 판단을 받기 전에는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 공기 중에 곰팡이 포자가 떠다닌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이걸 흡입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맞아요. 예. 공기 중에는 포자가 적게는 1입방미터라 그래서 한 이 정도 되는 크기의 포자가 적게는 한 10개, 또 많게는 한 10,000개까지도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계속 좀 곰팡이는 기도를 통해서 제 폐까지 들어갑니다. 네. 폐까지 들어가는데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은 곰팡이에 대해서 면역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약자처럼 아주 이제 면역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곰팡이는 큰 문제가 안 되니 숨을 크게 들어 마셔도 되고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게, 앞서서 뭐 생명력이 강하다고 얘기는 해주셨지만, 곰팡이도 어차피 생명체잖아요. 뭔가 멸종을 한다든지, 진화를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나요? 네, 당연하죠. 곰팡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5만 종이나 됩니다. 15만 종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는 이제 멸종하는 것도 있고요. 새로 생기는 것도 있어요. 새로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중요한 곰팡이가 이제 희귀종이나 이제 멸종 위기가 되면 이제 법률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곰팡이가 동충하초라는 곰팡이가 있어요. 동충하초. 네. 예, 들어보셨죠? 약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예, 예. 불과 1kg에 1,000만 원이 호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동충하초를 갖다 무분별하게 이제 채취를 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동충하초는 희귀종, 법률적 보호종으로 이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친구네 진짜. 예. 다음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워낙 심하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바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생태계 환경이 너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하물며 곰팡이도 이런 그 환경 변화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이 이제 기후 변화에 느끼는 것처럼 곰팡이도 느끼는데 지난 여름에 우리 아주 덥고 여름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송이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송이 작황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바로 기후 변화의 영향을 송이가 직격탄을 바로 그러네요. 맞은 거죠.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사과나무 주산지가 대구였어요. 대구였는데 지금은 사과나무 주산지가 경상북도 북쪽의 영주나 봉화나 충북의 충주 이런 데가 이제 주산지고 좀 심지어 올라갔어요. 강원도까지 이제 네. 재배가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곰팡이도 기후 변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참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곰팡이 하면 기피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곰팡이와 어떻게 하면은 잘 함께 잘 살아갈까 그 방법을 좀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이야기는 곰팡이는 공기와 물과 같은 존재고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적으로 만들지 말고 친구로 사귀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공생 방법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곰팡이는 동물이나 식물처럼 이렇게 크게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니지만은 아주 중요한 생명체입니다. 곰팡이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맨 먼저 할 일이 우리나라에 어떤 곰팡이들이 있는지를 먼저 조사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생물자원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10여 종을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다는 걸 밝혔어요. 15만 종 중에서 6천 종이라 그러면 5%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곰팡이가 우리나라에 아직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안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곰팡이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만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곰팡이들을 순수 분리해서 보관하는 그런 데가 미생물은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자원센터, 그다음에 한국미생물보존센터 이런 데에서 미생물을 곰팡이를 분리를 해서 창고에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근데 필요한 사람이 이걸 분양해달라고 할 때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서 잘 관리하고 이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오늘 곰팡이가 피워낸 시크릿 가든에 대한 강연 함께 봤습니다. 기환 씨 굉장히 집중하던데요. 오늘. 네. 이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박사님 발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무좀팡이부터 해가지고 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곰팡이에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싶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는 반려식물, 반려동물처럼 반려곰팡이로서 아주 그냥 애정을 가지고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곰팡아, 사랑해. 저도 오늘부로 곰팡이에 대한 네, 관심과 사랑을 좀 많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박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거든요. 예, 곰팡이는 원래 한 학기 강의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그걸 1시간 동안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마 부족한 점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책 속에 있는 내용을 꺼내서 국민들과 같이 나누었다는 데에서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곰팡이를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자원으로서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